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매매금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는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든 주택 비과세에 있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과세 요건인 보유 및 거주기간 판정 방법입니다. 그동안 쏟아진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정 방법이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인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 조정지역의 구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취득일 기준이라는 의미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양도할 당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에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경우에 해당되면 취득일 현재 조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비과세 거주 요건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전이라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거주 요건이 추가되기 전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 가능한 경우로서 세대원 전체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가능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당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전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5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21년 2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계약 당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계약금 지급할 당시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취득 시기인 잔금 지급일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잔금일이 아니고 취득하는 주택의 계약금 지급일 시점에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일 시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필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준공된 상태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비과세 요건은 보유만 하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비과세 거주 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 또는 조정지역 거주 요건이 신설된 이후라도 조정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당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라면 거주 요건이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비과세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이 시행 2달여 만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양도뿐 아니라 직전주택을 증여 또는 용도 변경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개정 법률은 21년 2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또는 용도 변경의 방법으로 직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당초 주택 취득일입니다. 하지만 2월 17일 이후 증여 및 용도 변경의 방법으로 직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비과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대출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즉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보유 중인 주택이 노후되어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별적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는 주택 취득 시점부터 멸실 후 신축주택 준공 후 양도일까지의 총 기간에 건물 멸실 후 공사 기간을 보유 및 거주 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정법에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는 주택 상태에서 취득해서 신규 주택이 완공되어 주택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만 관리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의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상태에서 취득해서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후 공사기간을 보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구주택을 취득해서 신규 주택이 준공되어 주택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공사 기간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과세를 받는지 알고 양도했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참고해서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